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모든 훌륭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왔다. 독일의 철학가 니체가 남긴 말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고 걸으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손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뇌가 발달했고 다른 동물과 달리 현재와 같은 문화를 가진 생활을 누리게 된 이유는 두 발로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류의 변화를 일으킨 걷기는 엉덩이가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평균 10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퇴화하면 등을 받치는 힘이 약해져 허리가 휘고 관절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자꾸 넘어지고 나아가 걷기가 불가능해지며 그동안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걸어야 합니다. 지금 걷지 않으면 하체 근력이 점차 퇴화하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생 걸을 수 있는 엉덩이 건강법입니다. 지은이 마스오 다카시, 펴낸 곳은 보누스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엉덩이 근육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엉덩이 유형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엉덩이 건강법도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걸으며 살기 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책 속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을 지키는 최강의 근육은 무엇인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골반에 있는 두 개의 고관절이다. 걸을 때마다 한쪽 고관절에 걸리는 힘은 최대 체중의 3배가 넘는다. 가령 체중이 50kg인 사람이 걸으면 한 걸음마다 최대 150kg 이상의 무게가 고관절에 실리는 셈이다. 150kg이면 스모 선수 한 명의 체중에 상당한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고관절에 걸린다니 엄청나지 않은가? 이때 고관절을 안정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며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다.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대둔근이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다. 고관절을 둘러싸듯이 붙어있는 대둔근이 발달할수록 고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 결과 걷거나 달리고 뛰어오르는 동작이 쉬워진다. 중둔근과 소둔근은 대둔근만큼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걸을 때 고관절을 안정시키거나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또 한쪽 다리로만 설 때 신체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엉덩이는 몸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리 근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관찰하다 보면 다리에 있는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에 비해 고관절에 걸리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절에 걸리는 부분이 클수록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큰 동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을 움직이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다. 그리고 이 고관절과 밀접한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기 쉽다. 엉덩이 근육은 골반이 기울어지는 자세나 운동 습관, 생활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비해 등이 굽거나 계속 서 있는 게 어렵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그 증상들이 바로 엉덩이에 퇴와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다. 걷기에 필수적인 엉덩이의 3가지 역할. 엉덩이 근육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바로 신체 지탱하기, 관절 보호하기, 균형 잡기다. 이러한 엉덩이 근육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해야 비로소 걷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3가지 역할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신체 지탱하기. 엉덩이 근육은 골반 뒤쪽에 위치해 고관절을 돕는다. 고관절이 몸 전체를 똑바로 유지시켜 상반신을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잘 해내도록 말이다. 이를 신전이라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이 신전하는 힘이 떨어져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굽은 자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 두 다리로 걷기는커녕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참고로 가만히 멈춰 서 있기만 해도 고관절에 가해지는 상반신의 무게는 체중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체중이 50kg인 사람은 서 있기만 해도 고관절이 35kg의 상반신을 계속 지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수직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걸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신체가 불안정해지므로 고관절에는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부하가 가해진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고 걸을 때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의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고 있다. 2. 관절 보호하기. 엉덩이 근육은 인간이 가진 근육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하다.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신체 중심 부분에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하를 흡수해주는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엉덩이 중 심부의 최대 관절이자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 고관절을 엉덩이 근육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을 안쪽에서부터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의 3층 구조로 둘러싸고 있다. 이 3개의 근육이 고관절을 확실하게 감싸 상반신의 무게나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한다.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고관절은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돌리도록 움직이는 외선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으로 발이 땅에 닿을 때나 쭈그려 앉을 때에 무릎 관절을 바른 위치에 있게끔 유지시킨다. 무릎 관절은 기본적으로 굽히거나 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처럼 체중과 중력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무릎을 안쪽으로 비틀려고 하는 바깥의 힘이 강해진다. 이 비틀림이 커지면 무릎 관절 장애가 발생한다. 이때 안으로 비틀려는 움직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 엉덩이 근육이다. 즉, 엉덩이 근육을 이루는 대둔근, 중둔근 후부, 소둔근 후부가 탄탄해지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점프 후에 착지를 할 때, 무릎 관절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게다가 골반 위로 이어진 등뼈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엉덩이 근육이 흡수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즉,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에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이나 등뼈의 관절에도 부담이 가해진다는 말이다. 엉덩이 근육은 신체를 수직 방향으로 지탱해 주면서도 주요한 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또한 고관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을 바르게 유지시킨다. 등뼈의 관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엉덩이 근육이 꼭 필요하다. 3. 균형 잡기. 인간에게는 몸이 전후좌우로 틀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중앙을 유지해 두 눈과 양쪽 어깨의 수평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정위 반응이라고 부른다. 정위 반응에는 3종류가 있다. 목부터 골반까지 수직으로 유지하는 정위 반응,
목부터 대퇴골까지 수직으로 유지하는 고관절에 의한 정위 반응, 목부터 발까지 전신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발목 관절, 고관절에 의한 정위 반응이다. 이 중에서도 고관절에 의한 정위 반응, 발목 관절, 고관절에 의한 정위 반응이 엉덩이 근육과 관련이 있다. 엉덩이 근육이 강할수록 고관절의 균형 능력이 향상된다.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의 균형을 맞춰 상반신의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반신의 발목 관절과 함께 몸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은 두 눈이나 양쪽 어깨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위 반응은 중력에 저항하는 항중력근이 조절하는데 항중력근 중에서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크고 강력하다. 그러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수직으로 유지하거나 어깨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엉덩이 근육을 바탕으로 하는 세 가지 정위 반응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은 잘 걸을 수 있다. 몸을 이루는 두 가지 근육. 인간의 근육은 추진근과 항중력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진근은 신체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데 특화된 근육이다. 주로 신체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며 빨리 걷기나 달리기 등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위 팔의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보통 이두박근이라 불리는 상완 이두근과 대퇴부 뒤쪽에 위치한 햄스트링스가 추진근에 포함된다. 반면에 항중력근은 주로 신체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말 그대로 중력을 거슬러 신체가 똑바로 서도록 지지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 관절을 바른 위치로 잡아주며 전신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척추에부터 안정을 돕는 다혈근도 항중력근에 속한다. 엉덩이 근육은 항중력근에 해당된다. 엉덩이 근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둔근은 추진근과 항중력근 전부를 합한 근육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걷기에 필요한 근육부터 챙기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두 발로 서고 걸을 수 있는 데는 항중력근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골반 뒤쪽, 대둔근과 앞쪽, 장요근의 진화가 두 발로 서고 걷는 데 중요하다. 대둔근은 고관절의 신전과 외선 활동을 이용해 신체를 수직으로 지탱한다. 또한 걸을 때는 상반신의 체중을 지지하며 몸이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조절한다. 장요근은 세 근육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대요근, 장골근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요근이 포함되어 있다. 대요근은 등뼈의 안정, 골반의 기울어짐,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기 등에 관여한다. 장골근은 골반의 고정과 앞으로 기울어짐, 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동작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장골근은 고관절을 굽히는 강력한 굴곡근임과 동시에 대둔근과 같은 항중력근이다. 인간의 신체는 앞쪽은 장골근이, 뒤쪽은 대둔근이 지지하여 골반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수직으로 유지된다. 인간은 골반 앞뒤에 자리한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설 수 없다. 장골근을 포함한 장요근과 대둔근은 그만큼 중요한 근육인 셈이다. 이 둘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자. 걷기가 무릎 통증을 부른다. 최근 걷기 붐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즐기고 있다. 걷기는 심폐기능 향상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반신 근육의 쇠약을 막아주기 때문에 걷기는 건강한 몸 만들기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꾸준히 걷기 때문에 오히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아픈 분들도 많다. 어째서 걷기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바로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지 못하면 고관절이 지면에서 오는 충격과 자신의 체중 부하를 흡수하지 못해 그 부담을 무릎 관절이 떠안게 된다.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려면 자세, 특히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시아 인종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유럽 인종에 비해 골반이 앞으로 덜 기울어져 있고 반대로 뒤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아프리카나 유럽 인종은 의식하지 않아도 엉덩이 근육이 잘 사용되어 발달되기 쉬운 반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아시아 인종은 자연스레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사람은 아무리 걸어도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절이나 근육이 상하기 쉽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으로 걷지 않는다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되기 쉽다. 관절이나 근육이 다친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걷기 전에 먼저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두자. 골반이 앞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앞쪽에 있는 장요근 단련이 핵심이다. 장요근을 의식적으로 단련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걸을 때 자연스레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걷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엉덩이 유형을 진단하자. 엉덩이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평소에 당신의 엉덩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아마 엉덩이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지도 모른다. 이 진단을 통해 엉덩이의 유형뿐만 아니라 자세가 바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이 붙어있는 골반의 상태에 따라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자세도 변화하므로 전신의 자세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형에 따라 엉덩이와 자세뿐만 아니라 걷는 속도나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까지 다르다. 그렇다면 나의 엉덩이 모양은 어떤 유형인지 점검해보자. 1. 우선 벽을 등지고 선다. 이때 벽에 기대지 않는다. 2. 두 발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평소에 자신이 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3. 천천히 신체 뒷면이 벽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몸의 일부가 벽에 닿으면 멈춘다. 엉덩이는 오리, 조롱박, 납작, 물방울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벽에 신체의 일부가 닿았을 때 어느 부분이 벽에 붙었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그림을 보면 엉덩이 발달 정도가 모두 다르다. 오리형이 가장 발달한 형태이며 조롱박형, 납작형, 물방울형 순서로 발달 정도가 낮아진다. 엉덩이 발달 정도의 차이는 골반 기울기 차이이기도 하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엉덩이는 뒤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기울수록 엉덩이 근육은 발달하기 쉽다. 반대로 골반이 뒤로 기울어질수록 엉덩이 근육은 발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자. 다음은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상반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이다. 오리형. 오리형은 엉덩이가 가장 발달한 형태로 골반의 기울기도 분명하고 상반신의 선 또한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도 약점은 존재한다.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선을 가졌지만 정면에서 보면 안짱다리인 사람이 많다. 안짱다리는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퍼지기 쉽다. 조롱박형. 조롱박형은 골반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상반신이 이상적인 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 새우등인 경우가 많다. 또 옆에서 보았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가 늘어지기 쉬운 유형이다. 납작형. 납작형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거의 튀어나오지 않은 형태다. 또 상반신을 옆에서 보았을 때 척추에 S자 곡선이 거의 없으며 등뼈의 선이 직선에 가깝다. 물방울형.
물방울형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가 앞으로 이동해 있어서 엉덩이가 볼록하지 않다. 상반신 역시 등이 확연히 굽어 있다. 엉덩이 스트레칭. 엉덩이 근육의 스위치 켜기. 엉덩이 근육을 펴고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리게 합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눕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무릎을 양손으로 쥡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이때 가슴을 펴고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는 바닥에 댄 채로 등을 꼿꼿이 유지해야 하고 반대쪽 다리가 뜨지 않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각 다리는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장단지와 허벅지 뒤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두 손으로 무릎 뒤를 잡습니다. 무릎을 똑바로 펴고 발목을 안쪽으로 젖힙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때 무릎은 조금 굽혀도 괜찮지만 다리를 90도 가까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손은 다리를 살짝 지지해주는 정도로만 잡습니다. 이 자세도 30초 동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풀기. 안쪽 허벅지 근육을 펴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바닥과 허리 사이에 두 손을 가볍게 끼웁니다. 등으로 손등을 누르는 느낌이 들 만큼 배에 힘을 줍니다. 반대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한쪽 다리만 최대한 벌립니다. 이때 바닥과 허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아래로 누릅니다. 두 발바닥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해주세요. 등 근육 완화시키기. 굽은 등을 완화시켜서 새우등을 개선합니다. 엎드려 기는 자세를 하고 두 손을 멀리 뻗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어 내리면서 팔과 가슴을 펴니다. 허리를 바다 쪽으로 약간 젖히면서 엉덩이를 내리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이때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 팔이 더 펴집니다. 두 발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장요근 트레이닝, 장골근편.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를 만듭니다. 상반신을 앞으로 숙이고 등이 굽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내민 채로 체중을 뒤쪽 다리에 싣습니다. 두 발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앞뒤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 다리를 들어 올려 30초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무릎 아래는 힘을 빼고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고 몸을 지탱하는 다리 쪽에 엉덩이는 내민 채로 유지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쪽 발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벽이나 의자를 잡아도 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대요근편.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상체를 똑바로 유지합니다.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뒤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도록 합니다. 앞에 다리를 바닥에서 1cm 정도 뜨도록 합니다. 앞에 다리를 넣었다가 다시 앞으로 내밉니다. 이 스윙 자세를 반복합니다. 자세가 어렵다면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스윙의 폭을 크게 할수록 더 큰 힘이 들어갑니다. 왕복 20회를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베이비 스텝, 누워서 천장 보기.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굽힙니다.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발은 평행으로 둡니다. 손바닥은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팔로 균형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신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발의 바깥쪽에 체중을 싣습니다. 목에 힘은 빼고 어깨로 몸을 지지합니다. 허리 높이를 유지한 채로 가능한 만큼 다리를 벌립니다. 두 발은 평행인 상태로 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옆으로 눕기. 옆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굽힙니다. 한 손은 엉덩이의 측면에 놓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합니다. 반대쪽 손은 베개처럼 머리 아래에 둡니다. 다리는 약 90도, 고관절은 약 45도로 굽힙니다. 위에 무릎만 가능한 만큼 들어 올립니다. 등이 휘지 않게 하고 가슴은 펴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해 주세요. 엎드리기. 엎드려서 손은 앞으로 뻗고 양쪽 발바닥을 붙인 다음 다리를 벌립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뻗습니다. 손등이 밖을 향하도록 내려놓습니다. 가슴을 조금 들어 올립니다. 발바닥이 가볍게 닿도록 합니다. 서로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리를 벌리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힙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시선은 앞을 보지 않고 손을 봐주세요. 배는 붙이고 명치 위쪽을 들어 올립니다. 다리는 벌린 상태에서 바깥쪽에 힘을 줍니다. 엉덩이에 최대한 힘을 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네 발로 기기. 팔과 다리를 바닥에 대고 기는 자세를 만든 후 엉덩이를 살짝 뒤로 내립니다. 시선은 조금 위를 향해 두고 손은 어깨와 일직선으로 놓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내립니다. 상반신에서 다리까지 G자 형태를 만듭니다. 무게중심을 두 다리에 싣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앞뒤로 뻗습니다. 어깨를 엉덩이보다 높게 하고 머리부터 발꿈치까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를 유지해 주세요. 팔을 뻗은 쪽의 반대쪽 다리를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거나 팔을 너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앉기.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엉덩이에 댑니다.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과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합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줍니다.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엉덩이는 뒤로 내밀고 상반신은 앞으로 기웁니다. 상반신을 앞으로 최대 45도 정도 기웁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앉기.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엉덩이에 댑니다. 가슴을 펴고 배를 넣습니다. 두 발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상반신을 앞으로 기웁니다. 명치 위쪽을 비틀고 상체가 향한 쪽에 하반신에 체중을 싣습니다. 상체가 향한 쪽을 꼭 보세요. 이때 무릎이나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무릎으로 서기. 무릎으로 서서 두 손은 엉덩이에 댑니다. 가슴을 펴고 등이 굽지 않도록 합니다. 두 발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무릎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상체를 비스듬히 기웁니다.
최대 45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두 손을 머리 뒤에 놓고 팔꿈치를 벌려 가슴을 펴니다. 팔꿈치가 어깨 옆에 오도록 벌립니다.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가 앞으로 와 있고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 주세요. 서기. 두 발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허리를 약간 숙입니다. 가슴을 펴고 배를 넣습니다. 손은 엉덩이에 가볍게 댑니다. 무릎은 살짝 굽힙니다. 고관절부터 상반신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비스듬히 기웁니다. 두 무릎을 벌리고 발바닥에 바깥쪽에 체중을 싣습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굽으면 다리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4가지 엉덩이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소개해드린 운동법을 꾸준히 하면 엉덩이에 자극이 되어 근육이 더 튼튼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건강한 엉덩이로 힘차게 걸으시며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